예, 팔봉면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 들어서 9번째로 찾아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일만 함께 하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새해가 돼서 제가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김동구 면장도 새롭게 1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팔봉면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뛰게 될 겁니다. 많은 성원과 응원으로 또 부족한 점 채워주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또 부탁을 말씀드리면서 김동구 위원장하고 함께 새해 인사를 큰절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리 팔봉면의 직원 여러분들도 서 있는 곳에서 같이 목렬 인사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들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팔봉면에서 질문을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분들에 대한 의견을 모으려다 보니까 그날 당일 뭐 기껏 해봐야 1시간 한 30-40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의견을 모으자는 의미에서 미리 좀 받은 부분이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14분이 이렇게 질문 주셔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현장에서 오늘 질문 주실 분들도 틈틈이 질문을 받아가지고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고 또 답변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냥 대화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또 감이 잘 안 오고 어디 얘기하는 거지, 뭐 얘기하는 거지, 또 그 말이 훌떡 지나가 버리면 또 잘 기억하시기도 어렵고, 그래서 최대한 서로가 공감하는 부분이 좀 많게 하기 위해서 영상도 찍기도 하고 또 사진도 자료도 첨부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감의 폭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또 질문 이 자리에서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인 제가 뭐 가급적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만 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와서 추가로 답변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미리 준비한 질문이 아니고 참 미리 예상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관련 자료,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영상이나 자료는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시각화, 입체적으로 서로가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예상 추측을 해가지고 이런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해서 영상이나 자료를 가급적 최대한 풍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빠르게 얘기를 하더라도 얘기하는 동안에 관련된 그런 그 자료가 준비가 됐으면 이 앞에 표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지루하지 않고 또 좀 따분하지 않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먼저 질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제 또 진행해야 되는데요. 진행하기 전에 또 제가 또 변칙으로 또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또 먼저 드리고 시작을 또 하겠습니다. 지난해 17건의 질문을 주셨어요.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하신 분들에게 또 면을 통해서는 다 공문으로 답을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다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최원진 간호실로총 계장께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사업 관련 추진 상황 설명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진행을 또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따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갑석 진장 3리 이장님께서 농어촌도로 진가선 개설 건의를 하셨는데 2026년도에 완료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완식 양길 1위 이장님 팔봉산 등산로 데크 설치 건의하셨는데 올라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해에 완료를 다 했습니다. 이상범 진장 1위 이장님 진장리 면도 101호선 배수로 개설 건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개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종문 감자축제 추진위원장님께서 팔봉산 감자축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농어촌도로 확장 건의, 아까 질문 주신 것 비슷한 개념인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장관이 새마을협의회장님 해루질 사고 발생 대책 마련 건의, 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 관련해서 질문 나오셨는데 이건 꾸준히 계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순원 덕송 1위 이장님께서 소하천 범람 등과 같은 재해 예방을 위한 덕양천 정비 건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해에 완료가 됐습니다. 안남섭 덕송 1위 주민께서 어송수리 솔감자수지라고 우리 쉽게 알죠. 이관 적극 추진 건의, 이 부분이 이제 태안과 관련돼서 같이 경계선상에 같이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양쪽 기관과 관련돼 있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이관되진 못하고 그 상태로 돼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동식 주민자치회장님 팔봉 문화복지관 운영 인력 충원 건의를 하셨는데 이미 뭐 다 알고 계시겠죠. 지난해 다 완료가 돼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명근 금학일이 이장님께서 금학일이 행복택시 지원 검토 건의하셨는데 지난해에 완료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종거 호일리 이장님 농어촌도로 호리선 204호선인데요. 일부 구간에 대한 확포정 공사 이 부분을 좀 빨리 해달라 이런 건의 말씀 주셨는데 오늘 또 이 농어촌도로나 관련해서 또 질문 나오시고 차제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진행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한석 금학일리 이장님께서 금학저수지 물 공급을 위한 한해 가뭄대책 예산 촉구 건의하셨는데 이 부분도 다른 저수지와 같이 해서 한해 가뭄대책과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그런 대상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규화 영농회장님께서 반월천 준설 건의하셨는데 2024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문현구 어송일이 노인회장님께서 서산시 인구 정책과 시청 부지 결정에 따른 도로 확보 방안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지난해에 완료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박찬교 노인회 분회장님께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요청이 계셨는데 금년 중에 완료가 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고일원 어송일리 주민께서 도로 옆 인도 설치 요청하셨어요. 팔봉면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그쪽 임기 내에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박형식 호리 어촌계장님께서 기여의 집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어렵다. 이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 동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17개 질문 이렇게 주셨는데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한 10개 정도가 완료됐거나 이제 임기 중에 완료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잘 챙겨 나가는 것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제 우리 시를 이렇게 시장을 맡아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성 민선 8기에 5가지의 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첫째는 풍요로운 경제도시를 만들겠다. 이거는 뭐냐면 산업단지를 많이 조성을 하고 또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야 기업을 유치할 수 있잖아요.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금년까지 민선 8기 들어가지고 제가 100개의 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는데 30개의 기업을 유치를 했어요. 근데 이 30개라는 것은 제조업 분야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까지 합하면 훨씬 더 되겠죠. 일단 30개 기업을 유치했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걱정 없는 복지도시를 만들겠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거기에 급급한 세상은 아니잖아요. 다만 어떤 여러 가지 촘촘한 복지 이런 건 그물망처럼 잘 짜여진 복지가 필요해요. 노약자라든가 취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 일반 이 산모라든가 등등 많은 부분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복지. 세 번째는 이제 살아가면서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결국 문화와 예술입니다. 삶의 기름칠을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윤활유와 같은 일들이 하는 것이 문화예술이죠.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종합문화타운 만든다는 게 그게 거기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이제 관광이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팔봉, 구도항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관광 명소 아닙니까? 굴뚝 없는 산업, 이게 이제 관광이에요. 21세기 블루 오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쪽 이탈리아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다 관광으로 벌어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관광을 지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감만족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우리 서산이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하게 그 크고 막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올망졸망, 아기자기한 이런 것들이 명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갈고 다듬으면 아주 충분한 관광 명소가 된다. 오감만족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많은 인구를 유치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잘 개선해야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고 싶고 밖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비전이 좀 있어야 돼요.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전 있는 희망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5가지의 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질문 주신 것은 이제 복지적인 부분이거든요.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어르신 복지부터 말씀을 드시면, 어르신들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만치 만들어 놓은 주인공들이시고 장본인들이십니다. 예전에 정말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먹지도 입지도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이렇게 이 나라를 이만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7남매, 8남매, 9남매, 10남매 다 키우면서 허리 구부러지게 일하면서 그런 자녀들을 다 키워서 이 자녀들이 골고루 각지에 퍼져서 일을 해서 이 나라를 만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연세가 돼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렇게 상황이 된다면 안 되잖아요. 또 자녀들은 자녀들 사느라고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것을 국가가 돌봐드려야 되는데 국가가 또 다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지자체가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려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 잘 모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0개가 넘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보금자리고 삶의 터전 아닙니까? 거기에서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것들을 지금 확충해왔고, 의자도 제공해드리고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한테 가장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자리. 건강은 좋은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무료하게 보내신다면 여러 가지 또 병도 얻게 되기도 하고 우울증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큰 낭비 아닙니까? 어르신들 일자리를 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난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556개의 일자리를 더 많이 늘렸어요. 160억 원 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한 326개의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또 더 늘렸어요. 그래서 160억이 176억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전년도에 3,841명의 일자리가 이제 올해는 4,167명으로 여기 다 나오죠. 이 수치 보시면 알겠지만 일자리를 계속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비교가 되죠. 이렇게 많이 예산이라든가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있다. 어르신들 일자리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또 보험이라든가 우리 서산 시민들 모두에게 다 보험, 안전보험도 다 들어놔가지고 시민들한테 다 보험이 들려 있어요. 그런 것들 다 복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도 굉장히 중요한 복지잖아요. 꿈나무들,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이를 안 낳아서 큰일 났어요. 학교가 다 폐교가 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국가적인, 세계적인 문제로도 가잖아요. 그래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아이 낳으면 여러 가지 수당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10가지 정도 많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한 14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6,200만 원에서 7,3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 체감도가 없죠. 저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니까 뭐 출산후 교환권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 나면 이제 자동차 다 가지고 다니니까 아이들 시트 이런 것도 다 지원해주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심지어 결혼하기 전에 임신 수당, 임신하면 임신 수당도 10만 원씩 줘요. 충남에서 최초로 제가 공약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만큼 아이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산 장려 수당도 더 늘리려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놨는데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더 올리고 싶은데 지금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청년들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계속 짓고 확충을 하고 그러한 친구들이 어떤 그 위험에 빠지지 않고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런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청년마당을 만들어가지고 소통의 공간도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 초등학생들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냥 아이들은 학교만 가면 되고 준비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거. 굉장히 그 준비물 챙기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챙겨주고 있고, 고등학생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고 좋은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데 그 희망자 불러가지고 같이 부모들하고 우리가 직접 투어도 시켜주고 인재 양성 아카데미 이런 것도 또 운영하고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은 견문을 좀 넓혀가지고 시야를 크게 가져가지고 큰 사람이 되라라고 해서 중학생들한테는 해외 갈 수 있는 기회를 시에서 다 제공 예산을 교육청이 줘가지고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이런 복지를 하고 있다. 이 정도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더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를 또 못하니까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동부건강지원센터 이런 것들도 설립을 해가지고 많은 부분들 쉽게 건강에 이런 거 도움을 주게 되고, 기왕에 말씀드리면 체육도 있는데 복지니까 체육복지도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지금 14개 체육시설을 지금 지난해부터 이렇게 건설해 오고 있는데, 서산 하면은 체육시설 없는 곳이 없는 곳, 이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체육시설을 지금 확충하고 있고, 뭐 쉽게 어르신들 좋아하는 그라운드 골프, 뭐 파크 골프, 뭐 우드볼 이런 것도 뭐 당연하고,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MTB라든가 또 암벽 타기 이런 거, 클라이밍이라고 하는 올림픽 종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영장도 앞으로 또 만들려고 하고, 이런 체육복지들, 시청사 시민체육관협회는 클라이밍 암벽 타기 이것도 이게 이제 또 금년 말 중으로 준공이 되죠. 이것도 금년 말 중에 암벽 타기 이런 것도 또 준공이 되고, 반다비 체육관이라고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체육관도 짓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여름에 여름 테마파크, 겨울에 겨울 테마파크, 성현 지역에 그쪽에 물놀이장 잘 만들어 놓잖아요. 국내에서 거의 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최고 시설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 모든 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민선 5기, 6기 그동안에는 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생활 불편 사업들 이런 것들은 많이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민선 8기에서는 생활 불편 사업을 많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거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일단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든 어디를 가든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교통안전 일단 시내 쪽에 나가면 어떤 그 교차로 같은데 차량을 가지고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그 이 교차로 같은 데를 대각선 교차로 보행을 할 때는 대각선 교차로로 해서 편하게 생활 불편을 좀 줄여주고,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바로 못 건너가고 저기 갔다 일로 갔다 하면은 신호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뛰고 하다 보면 또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대각선 X자 교차로로 만들고, 또 멀리서도 잘 볼 수 있게끔, 잘 보일 수 있게끔 시인성이 높은 노란색을 또 이렇게 칠하기도 하고, 또 신호등 같은 것들도 우리가 예사로 이렇게 보지만 녹색 신호등은 숫자 표시가 돼서 좋은데 적색 신호등은 숫자 표시가 안 되니까 굉장히 그 답답해요. 그래서 적색 신호등에도 숫자 표시가 될 수 있게끔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어르신들 거기서 기다리고 서 있다 보면은 다리도 아파요. 젊은 사람도 아픈데. 그래서 그 펼침막 같이 돼 있는 거 보셨죠? 여름에 그늘막. 거기에 의자도 또 같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잠깐이지만 쉴 수 있게도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그 정류장 전부 추울 때 앉으면 따뜻하게 이런 스마트 정류장처럼 만들어 가고, 이런 것들 계속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활 불편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 교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교차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를 회전교차로로, 주요한 사거리는 회전교차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다 우선순위도 지금 정해놓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다 하면 뭐 굉장히 위험하죠.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서서히 이렇게 서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회전교차를 늘려간다. 이게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고 운전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뭐 전혀 그렇지 않다. 처음에만 그렇지. 이런 것도 늘려나가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또 CCTV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관내에 지역마다 CCTV가 많이 있어요. 방범,
쓰레기 투기 방지, 산불 방지 뭐 등등 여러 가지 11개 분야에 관련된 이 CCTV가 설치가 돼 있어요. 2017년 2월 8일자로 구 성남동 청사에 도시안전통합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 CCTV를 한 곳에 앉아서 전부 관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출발할 때는 817대의 CCTV가 있어가지고 그걸 관제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 설치된 CCTV는 관제가 연결이 안 됐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 현재는 4,075개의 CCTV가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57개교 유치원까지 합한 이런 CCTV가 한 곳에서 전부 365일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5배가 늘었죠. 그만큼 안전이 확보가 되고 있고 마늘농사 잦은 거 훔쳐가는 거 그런 것도 잡기 위해서 CCTV가 설치되고 쓰레기 몰래 투기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잡고 교통사고 살짝 접촉이 됐던 것들 해놓고 도망가는 거 이런 것도 잡아내고 현장에서 크로즈업해서 잡아내기도 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 어디 지나가시다가 급하다고 노상 방류했다가는 잡히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안전을 잘 챙겨나가고 있고 또 어둡고 흐미진데 노약자, 부녀자, 뭐 멀쩡한 분들도 위험한 곳 있잖아요. 밤길 안전한 곳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가로 보안 등 이런 것들도 밝게 한다든가 새로 간다든가 지난해에 1,200건의 그 가로등을 교체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농업 하시면서 배수로 이런 것들이 잘 뚫려지지 않으면 물길이 이게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보잖아요. 농배수로 이런 것들도 확충을 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개소시켜 나간다. 도시가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부시장에는 80개 점포에 도시가스를 다 집어넣고 또 운산면 쪽에는 68억 원을 들여가지고 또 336세대에 혜택을 주는 도시가스 사업이 올해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석면 지역에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60억을 들여가지고 또 128세가 혜택을 보게 될 텐데 이런 도시가스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한 760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도시가스를 늘어나가고 있다. 그렇지 못한 것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 노력을 해 나간다는 이런 생활 불편 사업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체육시설, 운동시설, 동네에 어디 이런 시설이 낡고 녹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럼 새 것으로 교체한다든가 또 아까 팔봉산 말씀해 주셨는데 그 팔봉산처럼 다른 산에 다니시다가 뭔가 위험한 구간이 있더라. 여기에는 로프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더라. 여기는 계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더라.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최대한 빨리 개선해 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다니시다가 교통 어떤 표지판이 없는데 그 표지판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는 이 교통 실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워져 가지고 위험하더라. 도색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포트홀이 있어가지고 또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위험하더라. 또 위험을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속 방지턱을 해놨는데 이게 오히려 밤에 안 보일 때 확 가다가 덜컹 해가지고 허리를 다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여기는 과속 방지턱을 없앴으면 좋겠더라. 아니면 낮췄으면 좋겠다더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또 겨울에 지금 겨울인데 눈 오고 미끄러지고 위험한 비탈길 여기에는 모래나 또는 염수 이런 것들 갖다가 많이 옆에다가 좀 써놨으면 좋겠다더라. 등등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최대한 그런 것들 신속하게 생활 불편 사업을 더 앞당겨서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할 그런 기회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현재 수덕동 도시개발 사업, 공림지구 도시개발 사업, 예천 3지구 도시개발 사업, 자몽 2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등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다 생략하고요. 수덕동 도시개발 사업만 조금 말씀드리면 터미널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20 금년도에 착공이 가능한가? 네,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8년도 준공 목표를 추진을 하고 지금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아쉬운 거는 86만 평방미터로 하던 것이 이게 좀 46만 평방미터 정도 절반 가까이 딱 줄여져 가지고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터미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다만 터미널을 옮기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터미널은
시내버스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저쪽은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 전용으로 만드는 거다. 이원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비행기 타러 올 사람도 있고 크루즈 타러 올 사람도 있고 가로림만 보러 올 사람, 천수만 철새 두레지 보러 올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 버스 타고 오기 좋게끔 버스 노선 유치를 해야 되죠. 서울 가는 거, 부산 가는 거, 광주 가는 거, 대구 가는 거 이런 많은 외지 이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터미널은 이 좁아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만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서산 시민들이 거기서 쉽게 타고 나갈 수도 있고 왜 우리 서산 시민들이 당진 가서 버스 타고 나가야 됩니까? 창피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아니 시외버스가 고속버스가 저쪽에 있으면 그거 타고 어디서 가려면 거기까지 그러면 또 택시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실 텐데 그런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다. 시내버스가 거기까지 노선이 연장해서 그쪽까지 계속 거쳐가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고속버스가 동부시 터미널 그쪽 한번 거쳐서 가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은 우리가 살면서 항상 맞닥뜨리기도 하고 이 환경이 잘못돼가지고 지구온난화 생기고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고통을 겪기도 하고 어떤 그 기후 변화 이상은 겪지도 못했던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환경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쓰레기 문제만 얘기하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 소각장, 자원 해수 시설 이걸 지금 우리가 추진했잖아요. 서산에서 굉장히 집회도 많고 대묘도 많고 시끄러웠었죠. 제가 그 덕분에 4년 동안 좀 쉴 수 있는 기회도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추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민선 8기 돌아가지고 4년 전에 추진했던 것을 다시 들어와서 기공식을 하고 지금 현재 공정률 85%까지 올라갔어요. 저 굴뚝이 보이나요? 굴뚝이 94m까지 올라가는 굴뚝인데 지금 현재 딱 절반인 47m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47m까지 지난주에 올라가서 현장을 다 살펴봤는데 안전하게 아주 시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금년 10월 중에 완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11월 중에 이제 시운전까지 가는 단계로 간다. 굉장히 좋아요. 올라가 보니까 전망이 완전히 360도 다 보이고 이제 황금 들판이 되는 그 시점이라면 정말 더 끝내주는 환경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 굴뚝 벽면을 타고 내려오는 어드벤처 슬라이드가 또 조성이 될 것이고 설치가 될 것이고 밑에 하반부에는 아이들 이 클라이밍 암벽 타기 이런 것들이 또 들어서요.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그 굴뚝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전망대 역할 그리고 관광 체험 시설 역할 이런 역할까지 해서 효자 시설 말 그대로 이게 기대가 되는 기대 시설이고 효자 시설이다. 혐오 시설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물놀이장이라든가 또 찜질방 이런 것들도 하고 스마트팜도 하기도 하고 또 그쪽 근처에다가 국제적 규모의 수영장도 만들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서산시가 앞으로 굉장히 이렇게 바뀌겠구나. 시청사가 새로 지어지고 종합문화센터 타운이 싹 새로 들어서고 저런 곳에 스포츠 타운이 생기고 물놀이장 등등 스포츠 테마파크 거기 다 들어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없는 게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서산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 말씀으로 그럼 미래 얘기를 또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현재까지 얘기를 했는데 미래. 우리 서산시가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비전 있는 희망도시가 돼야 되잖아요. 비전이 없다면 누가 여기 와서 살고 여기 와서 애를 낳고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누가 여기 와다가 기업을 일으키고 투자를 하려고 하겠어요. 미래로 가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UAM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나르는 택시시대, 도심 항공교통 이거 일반화된 얘기예요. 이제는 오래전부터. 그런 도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전국에서 유라죠. 충청남도가 아니라 드론 시대가 되는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UAM, AAV 핵심 부품 평가 센터를 우리가 구축을 합니다. 부성면에 있는 바이오 웰빙 연구 특구에. 그래서 UAM은 날아다니는 택시, 날아다니는 스카이버스, 드론 택시 이런 얘기하고 하는 건데 저런 드론 우리가 고파도라든가 우도 분점도라든가 이런 곳에 섬 지역에 저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생필품이라든가 의약품 같은 배송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상용화하는 노력을 다 해왔어요. 그리고 UAM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고 그런 시대를 대비해가지고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이 항공기들이 지상에서 활주로를 갖다가 뺑 하고 확 달려가다가 붕 뜨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의 항공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수직 이착륙해요. 수직 이착륙. 이걸 eVTOL이라고 하는데 수직 이착륙 항공기. 이런 항공기들이 그러면 바로 바닥에서 막 뜨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버티포트라고 합니다. 이런 버티포트가 이런 건물 옥상에서도 바로 비행기가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핵심 부품 평가 센터를 우리가 바이오 웰빙 연구 특구 내에 유치를 해서 구축이 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수소도시로 또 선정이 됐어요. 제3기 수소도시로 돼서 우리가 수소도시 TF팀까지 만들고 앞으로 이제 수소가 굉장히 어떤 신재생 에너지 그런 부분에서 각광받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대산 그린 컴플렉스, 충의 산단, 대산 3 일반 산업단지, 그 다음에 대산 대죽 2 일반 산업단지 이런 게 4개나 지금 충청남도 지사 승인받아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 대산 그린 컴플렉스 이 산업단지 내에 기회발전 특구로 또 우리가 또 지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교육발전 특구로 또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90억 원을 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3년간 30억 원씩 우리 교육 인재를 양성해가지고 기업의 일자리도 만들고 한서대학교와 우리 서산시와 또 이 신성대라든가 또 기업체와 산관학 합동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키워가지고 일자리까지 수혈도 하고 하는 이런 교육발전 특구도 지정이 됐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서산이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다. 뭐 압축해서 얘기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만 서산시가 굉장히 발빠르게 빠르게 미래로 가기도 하고 또 이런 많은 부분, 다양한 부분, 관광 부분, 뭐 문화 부분, 뭐 복지 부분, 다양한 부분에 또 길 이런 뭐 인프라 이런 SOC 사업 등등 구석구석 골고루 잘 챙겨 나가고 있구나. 4대 교통망을 다 확충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구나. 이런 정도만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국제도시가 됐어요. 2020년 11월 29일 날짜로 국제도시가 됐어요. 어찌 얘기하면 왜 그럼 그 날짜냐? 2020년 11월 29일 날 해미 성지가 국제성지가 됐어요. 전 세계에 30개의 국제성지가 있는데 그중에 아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 30개 국제성지 중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교령으로 승인한 이런 국제성지가 15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중에 아시아에 2군데가 있는데 필리핀에 있는 것이 하나, 그리고 우리 서산에 있는 해미 국제성지가 이제 2번째죠. 그래서 이게 이런 국제도시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국제도시의 국제시민이죠. 2027년도에 세계 청년대회가 열립니다.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가장 큰 행사예요. 그 교황이 또 대한민국을 오게 되고 또 우리 서산 해미읍성을 찾게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2026년까지 준공 목표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리고 내년도가 이제 해가 바뀌었죠. 바로 금년도에 세계적인 철새 두레지, 간월도를 중심으로 한, 버드랜드를 중심으로 한 철새 두레지에서 아시아 조류 박람회가 열립니다. 금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아시아 조류 박람회. 그 전 세계에 2만 마리밖에 없는 흑두루미가 70%인 14,000마리가 우리 서산 천수만을 찾아들어요. 그런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데 아시아 조류 박람회가 열리면 전 세계 26개, 27개 나라에서 300명이 넘는 조류학자들, 세계적인 이런 학자들이 우리나라를 찾게 되고 우리 서산을 찾게 되고 또 연인원 10,000명 정도가 찾아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려요. 지난해에 충남 도민체육대회를 열렸잖아요. 그때 뭐 역대급으로 잘 치렀는데 금년에도 충남 충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또 지난해 도민체육대회 역대급으로 치른 것 이상으로 또 역대급으로 치르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전투기가 떴었죠. 전투기가 떴었고 해미읍성 축제 또 잘했잖아요. 역대급으로 비행기 뭐야 이름이 빨리 얘기하려고 하니까 빨리 생각나. 블랙이글 에어쇼 빨리 얘기하려니까 빨리빨리 생각 안 나네. 블랙이글 에어쇼도 했는데 이번에 장애인 체육대회도 블랙이글 에어쇼를 하려고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잘 도와주겠다고 답은 들었는데 만에 하나 우리보다 더 큰 행사에 차출되게 되다 보면 못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블랙 이글 에어쇼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해미 비행장에 있는 전투기, 도민체육대회에 떴던 전투기 그건 반드시 해주겠다라고 20전투비행단 단장님으로부터 약속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올해 예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올해 시민체육대회가 또 열리는 해예요. 그 시민들이 또 하나로 어우러져서 서로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은 굉장히 어려운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도 어려웠지만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위난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혼란스럽잖아요. 그런 어려운 해에 또 내년에는 또 선거 또 있고,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추진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합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1800여 공직자들 그리고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얼마든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민선 8기에 일할 수 있는 시점은 금년밖에 없어요. 내년은 선거 분위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가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성원 보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초에 아까 모두에 나왔던 게 벚꽃창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잖아요.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왔던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면서도 새로운 일을 또 찾아서 새롭게 더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라고는 의지의 표현이 벚꽃창신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 보시면서 앞이 좀 화면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메인 화면에서 혹시 움직이는 그림 한번 찾아보셨었나요? 움직이는 그림이 있었나요? 못 보신 분도 계셨죠? 여기만 보다 보니까 저기 움직이는 거 못 보셨죠? 여기도 움직이는데 이거 움직이는 거 지금서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서 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예, 그림이 너무 밋밋하게 있으면 그럴 것 같아. 조금 이렇게 하느라고.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그린 거예요. 예, 이제 긴 시간 거의 뭐 이석 없이 자리를 빠져나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팔복면 주민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다른데 어떤 지역보다도 꼿꼿이 앉으셔가지고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50분 수업하잖아요. 그 50분 수업도 졸리고 그냥 중간에 빠져나가고 싶고 하는데 연세도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이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눈 한 번 감지도 않고 경청해 주는 모습 보면서 제가 아주 완전히 감동을 했어요. 감동했어요. 이 팔복면 주민 여러분들은 역시 달라도 무언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팔복면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챙겨드릴 거는 챙겨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또 관련 부서에서 잘 챙기고요. 질문 못 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메모를 간단히 해서 오늘 중으로라도 아니면 오늘 지나도 상관없어요. 메모를 통해서든 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손들고 질문 주신 거 똑같이 처리하고 또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답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질문 못 주셨다고 해가지고 서운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민 여러분과 소중한 대화